아시다시피 요즘은 약으로 간, 신장, 심장 등 모든 것을 이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접목도 거의 성공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비디오에서 논의하는 주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은 후 성격과 습관, 행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는 종종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의 추억을 느끼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의 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에는 제임스 만이 스포츠를 하거나 멕시코 음식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장 이식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야구팀에 합류하여 수영을 연습했으며 TV에서 축구 경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앙아메리카의 매운 요리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변화에 놀란 제임스만은 모든 습관이 그녀에게 마음을 준 사람일 것임을 조사하고 알았습니다. 그는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서 아마추어 운동선수입니다. 2006년에 예술적 능력이 매우 제한된 한 남성이 심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그 남자는 그의 예술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들도 그의 새로운 재능에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장기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후에야 그의 놀라운 능력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기증자는 예리한 예술가였습니다. 주는 사람의 기술이 마음을 통해 받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종류의 정보가 뇌 외부에 저장될 수 있습니까? 10년 전 드라이브. 헤이건은 응급실 의사로 C형 간염에 걸린 후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식 후 새로운 갈망을 경험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아보카도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보카도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식 전에는 바베큐에 관심이 없었고 이식 후에는 바베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도록 훈련받은 베테랑 응급실 의사에게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식 후 저는 제가 매우 감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의 모든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에서 울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건 저와 매우 달랐어요. 헤이건 박사는 기증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사람. 2012년에 심장이식을 받은 또 다른 환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끊임없이 꿈꾸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그것을 알고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도 그런 꿈을 꾸고 싶지 않은데 눈을 감으면 그런 이미지가 나타난다. 내가 꿈꾸던 이미지는 나에게 마음을 준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목가적인 집이었다. 그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가난한 노동자이다. 가장 이상한 것은 폴 피어솔 박사가 책에서 설명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8세 소녀는 살인으로 죽은 또 다른 소녀의 마음을 받았다. 특이한 점은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시도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트를 받은 후 소녀는 사건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를 계속 꿈꿨습니다. 경찰과 심리학자들은 살인자의 초상화에 대한 소녀의 설명을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범인을 쉽게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가해자는 소녀가 범한 범행의 시간, 장소, 무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 앞에서 자백해야 했습니다. 1988년 5월 29일 클레어 실비아라는 미국 여성이 코네티컷주의 일에 있는 병원에서 심장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증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막 사망한 미국 메인주 출신의 18세 남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술 직후 실비아는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치킨 너겟을 먹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고 인기 있는 치킨 레스토랑 체인인 KFC를 방문하는 데 끌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전에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던 피망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비아는 또한 자신이 장기 기증자라고 느꼈던 팀을 일하는 수수께끼의 남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신호에 따라 그녀는 메인주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사망 기사를 검색했고 그녀가 받은 마음을 가진 청년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실제로 팀이었다. 팀의 가족을 방문한 후 그녀는 팀이 치킨 너겟, 피망, 맥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A Change of Heart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그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까? 사실 당신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실제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1. 첫 번째 가설, 과학자들은 환자가 본질적으로 난치병에 대해 필사적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으면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어 제2의 삶을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삶을 감사하고 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주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더 많은 의미가 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러나 이 가설은 일부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고인의 가족이나 살인에 대한 꿈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2. 두 번째 가설은 기증자 DNA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장기에 있는 세포의 DNA가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면 세포에 저장된 심리와 함께 옮겨지게 되는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과 비슷한 심리적 부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3. 가설 3. 일부 염에는 기증자의 심장이 반지나 다른 물건이 소유자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기증자의 정신 에너지가 스며든 대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생물학자 라이올 와스는 우리가 친밀하게 접촉하는 물리적인 물건이 실제로 우리의 감정적 지문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저장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아직 기억과 심장 세포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4. 그리고 네 번째 이론은 영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이 존재하고 이 기관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으면 받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받게 됩니다. 또는 완전히 수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은 종종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 예를 들어 복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인마의 모습을 묘사한 8살 소녀의 경우였다.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론을 더 믿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론이 있습니까? 의견을 남겨 의견을 공유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또 만나요.